노파에게 그림자를 뜯긴 그날 이후 조직치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한양 저잣거리에는 전무후무한 미치광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대낮이면 그는 칼 한 자루를 들고 시장 한복판에서 제 등 뒤를 마구 찔러댔습니다. 이놈들아, 내 그림자 내놔라. 내 등 뒤에 붙어있는 놈들, 당장 나오지 못할까? 사람들은 수금거렸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짜내던 고리대 금업자가 귀신에게 홀려 제 그림자를 빼앗겼다고 말이죠.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그의 광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담벼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벌벌 떨며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의 그림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나 좀 빌려주게. 자네 그림자 한 조각만 떼어주면 안 되겠나? 내 등 뒤가 너무 허전해서 너무 추워서 못 살겠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어른들은 그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한때 서슬퍼런 눈빛으로 사람들의 가산을 탕진시키던 독사 조직치는 이제 누더기를 걸친 채 시장 바닥을 구걸하는 가련하고도 끔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제 그림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발 한 입만, 그림자 한 조각만 돌려줘. 소문에 의하면 그는 매일 밤 폐가 방향을 향해 절을 하며 울부짖다가 결국 이름 없는 거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조직치의 비참한 소문이 한양 땅에 파다하게 퍼진 뒤 허초시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다시 폐가를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놋그릇을 닦고 있던 노파는 허초시가 무릎을 꿇자마자 보지도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노파는 벅벅 긁어대던 놋그릇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 날카로운 쇠소리가 폐가 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남의 눈은 속여도 제 그림자는 못 속이는 법이지. 돈에 묻은 피비린내가 여기까지 진동하는구나. 자네는 이제야 내 시험을 겨우 통과했네. 돈독보다 무서운 게 귀신독이라 했거늘 조직치 그놈은 제 욕심이 불러온 업보에 스스로 먹힌 것이야. 자네가 그 독사를 내게 바치지 않았더라도 그놈은 조만간 제 그림자에 목이 졸려 죽었을 게다. 노파는 아궁이 안쪽에서 손때 묻은 엽전 한 입을 다시 꺼내 허초시의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사람들은 황금이나 비단에만 돈이 붙어있는 줄 알지. 하지만 진짜 큰 돈은 아무도 보지 않는 버려진 마음속에 고여있는 법이라네. 자네, 눈앞의 재물보다 내게 한 약조를 먼저 생각했으니 이제야 진짜 돈 냄새를 맡게 해주지. 노파는 닦던 그릇을 멀리 밀쳐두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서 전국의 파지를 모으게나. 남들이 쓰레기라 부르며 똥 닦는 데나 쓸 종이 뭉치를 자네는 황금처럼 귀하게 여겨 사들이란 말일세. 그 속에 한양 땅을 뒤흔들 진짜 보물이 숨어 있으니. 노파의 비책을 들은 허초시는 이튿날부터 괴상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쩍다리로 벼락부자가 된 양반이 비단 옷은커녕 커다란 망태기를 등에 지고 시장 바닥을 훑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의 타겟은 비단도 소금도 아닌 바로 버려진 종이었습니다. 자자,
거기 아주머니, 그 생선 싼 종이 버리지 마시오. 여기 엽전 한 푼 드릴 테니 내 망태기에 넣어 주구려. 시장의 구두쇠로 소문난 생선장수 박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아니, 초시얼은 소쩍다리로 덤벼락을 맞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요? 이 비린내 나는 종이 쪼가리를 돈 주고 산단 말이요? 허초씨는 능청스럽게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종이를 코끝에 가져다 대며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박씨, 자네 눈에는 이게 비린내 나는 종이로 보이나? 내 코에는 이게 천리 밖에서도 진동하는 고소한 돈 냄새로 보이네만. 이 종이가 나중에 자네 집 기둥뿌리를 바꿔줄 보물이 될지 누가 알겠나? 허초 씨의 재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당 근처를 돌며 글공부에 지쳐 종이를 파지로 내던지는 학동들 앞에 섰습니다. 얘들아, 공자님 말씀 적다가 틀린 종이, 콧물 닦아버린 종이 다 가져오너라. 엿 한 가락이랑 바꿔줄 테니. 학동들이 깔깔거리며 미친 양반 나타났다 하고 몰려들어 쓰레기 같은 종이 더미를 안기자 허초 씨는 그것을 황금 받듯 소중히 받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요놈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장차 정승판서가 될 놈들의 귀한 지혜가 묻은 종이 아니냐. 내 장차 이 지혜를 모아 한양 땅의 종이 귀신이 되어보련다. 하루는 허초시가 주막 평상에 앉아 파지더미를 정리하고 있는데 평소 그를 시기하던 김진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보게 허초시, 자네가 드디어 미쳤구먼. 양반 채통에 시장바닥 쓰레기를 뒤지고 다니다니. 그 종이로 집이라도 지으려나? 주변 사람들이 킥킥대며 웃자 허초시는 파지더미에서 반쯤 찢어진 부적 하나를 꺼내 김진사의 코앞에 흔들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김진사, 자네 큰일 날 소리 마시게. 여기 이 종이를 보게나. 입 조심하라는 부적이 반쯤 섞여있지라는가. 내가 이걸 안 샀으면 자네 오늘 밤 입이 삐뚤어질 뻔했어. 내 자네 목숨 구해주려 이 고생을 하는 줄도 모르고. 허초씨의 능청스러운 받아치기에 김진사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자리를 떴고 주마가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허초씨를 종이 미치광이라 부르면서도 그가 건네는 엽전 한 푼에 신이나 집안 구석에 박힌 헌책이며 낡은 장구들을 앞다투어 들고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미친 척 웃고 떠들었지만 허초씨의 눈은 날카롭게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엽전 구멍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라며 내던지는 그 파지더미 위로 차갑지만 고귀한 푸른 안개가 서서히 서리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웃어들 두게나. 양반네들이 콧대 높여 신아 읊조릴 때 나는 버려진 종이 속에 숨은 세상의 흐름을 읽을 것이니. 허초시의 기행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망태기를 메고 저작거리를 누비던 그는 급기야 창고를 대여섯 개나 빌려 산더미 같은 파지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초시얼은 이제 그만 좀 하쇼. 집안 기둥뿌리까지 종이 쪼가리로 바꿀 셈이요? 시장 사람들과 주막 주인의 핀잔에도 허초씨는 해진 각근을 고쳐매며 능청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이보게 주모, 자네는 이게 종이로 보이나? 내 눈엔 이게 조만간 한양 선비들의 피를 말릴 귀한 몸값으로 보이네만. 조금만 기다려보게나. 세상 모든 지혜가
이 낡은 종이더미 속에 갇혀 숨을 죽이고 있으니.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한양 바닥에 파지란 파지는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허초씨가 소쩍다리로 벌어들인 은자 수만 양을 몽땅 파지 사는데 써버린 결과였습니다. 저작거리에는 생선 한 마리를 싸줄 종이조차 귀해졌고, 서당에서는 아이들이 쓸 연습지가 없어 땅바닥에 글자를 써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허초씨가 쌓아둔 거대한 종이성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은자주머니를 허리춤에 찬 허초씨는 이제 텅 빈 시장통을 유유히 걸으며 폐가 쪽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 이제 파지는 다 사들였으니 할멈에게 물어볼 때가 됐군. 허초씨가 텅 빈 주머니를 탁탁 털며 비바람 몰아치는 폐가로 들어서자 아궁이 앞에 앉아있던 노파는 기다렸다는 듯 놋그릇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폐가 안은 평소보다 훨씬 짙고 푸른 안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허초씨가 조심스레 문지방을 넘어서자 노파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날카로운 새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자 만냥을 똥종이로 바꾸느라 고생 꽤나 했겠구만. 자네, 지금 주머니가 텅 비어 속이 쓰리지 않은가? 허초씨는 젖은 옷을 털며 아궁이 앞에 털썩 앉았습니다. 속이 쓰리다 뿐이겠습니까? 집안엔 곰팡이 핀 종이더미만 가득하고 시장에선 나를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하니 이제 제게 남은 건 할멈의 입술 끝에 달린 비책뿐입니다. 노파가 피식하고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닦고 있던 놋그릇을 아궁이 불빛에 비추자 그 표면에 한양 도성의 지도가 신기루처럼 떠올랐습니다. 때가 되었네. 내일이면 대전에서 불호령이 떨어질 게야. 나라의 역사를 기록할 승정원 일기 창고를 열었는데 글쎄 통풍을 잘못 시킨 탓에 종이들이 죄다 썩고 삭아서 가루가 되어버렸거든. 손만 대면 바스러지는 그 기록들을 보며 임금께서 진노하셨으니 당장 전국의 종이를 끌어모아 새로 옮겨 적으라 엄명을 내리시겠지. 하지만 어쩌겠나. 이미 한양 땅에 종이란 종이는 자네가 몽땅 먹어치운 뒤인데. 허초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단순한 종이 풍기 현상을 넘어 나라의 국책 사업이 자신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노파는 낮게 읊조리며 허초씨의 귓가에 입을 대었습니다. 자네가 가진 그 파지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야. 그 더러운 종이들을 가마솥에 삶아 잿물을 빼고 다시 펴서 말리면 세상에서 가장 질기고 변치 않는 재생지가 되지. 나라의 기록을 영원히 보존하기엔 그만한 물건이 없을 게다. 허초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과연 버려진 종이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역사를 담게 한다니. 할멈,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군요. 노파는 다시 놋그릇을 닦기 시작하며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명심하게. 내일 아침 관가에서 종이를 구한다는 방이 붙거든. 자네는 종이값을 평소의 10배가 아니라 100배를 부르게나. 그리고 그 수익의 절반은 잊지 않았겠지. 허초씨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노파의 눈을 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배의 값이라 한양의 거상들이 내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꼴이 벌써 눈에 선하구먼요. 내일 아침 한양 땅의 모든 붓이 내 종이만을 기다리게 만들겠습니다.